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에서 13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확진자들과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전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일부 병원과 의원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마스크 하나를 며칠째 돌려 쓰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지역 환자 7명이 광주로 이송됐습니다. 추가 이송 인원은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전남 지역 선거구를 대폭 개편하는 선거구 획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공천 후보를 어떻게 결정할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13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기존 확진자들과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건당국은 지역 내 전파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13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봉선동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그제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어제 오후 최종 확진 판정을 받고 빛고울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학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이 남성은 지난달 27일 저녁부터 발열 등의 최초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최초 증상 하루 전인 지난달 26일에는 일을 나갔다 학운동 주민센터에 방문했습니다. 27일에는 진월동에 있는 가정의학과에 방문했고 28일 출근한 이후로는 3월 1일까지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2일에는 봉선동의 한 내과에 갔다가 남구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빛고울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검체를 채취하여 녹십자 1차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문제는 감염 경로입니다. 이 남성을 포함한 이번 주 광주에서 발생한 확진자 모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 7명은 대구 신천지 교회에 방문했거나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인데 비해 이번 주에 발생한 확진자 4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림교회 그쪽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현재 질본등가에서 지금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 해외나 대구 지역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보건당국은 지역 내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랑 지금 그 부분을 서로 고민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이분이 확진자로 된 걸 보면 즉세 서울과 충남, 천안 등에서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지역 내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요즘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도 환자들을 최일선에서 진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는 이 마스크가 충분히 제공돼야 할 텐데요. 실상이 그렇지 못합니다. 일부 병원과 의원들의 경우 마스크 하나를 며칠째 돌려 쓰면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이비인후과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벌써 사흘째 같은 마스크를 쓰며 환자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지원해주는 데가 없고 살 수도 없기 때문인데 그나마 갖고 있는 새 마스크 10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코로나19 감염자를 만날지 모르는 병원장은 두렵기만 합니다. 일반 분들보다는 마스크를 더 자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교체하지 못하고 최소 3일 이상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 대규모 종합병원의 의료진들도 마스크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대병원은 그동안 하루 1,800여 개씩을 공급받아 지급해왔지만 어제부터는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제는 의료용이 아닌 일반 면 마스크를 의사와 간호사,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각종 감염병 환자들을 직접 접촉하는 최전선의 의료진들이지만 마스크 대란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지역의 상황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각자 도생이라는 말밖에 할 게 없고,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은 각 시도 의사회장들이 마스크 좀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의 일부를 의료진에게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적 판매 목표치는 1일 50만 개로 정하고 있으며 공급된 마스크는 총 485만 2천 개로서 1일 평균 67만 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에게 먼저 판매하겠다는 수십만 장의 마스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게 현장의 반응입니다. 뉴스에서는 뭐 의료기관으로 뭐 수십만 개 뭐 공급한다 뭐 이런 게 나오니까 또 현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구경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추가로 마스크 10,000개를 광주시 의사회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광주시 의사회원은 3,300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될 마스크는 3장 정도에 불과해 수급에 비상이 걸린 의료진들의 걱정을 해소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어느덧 봄의 세 번째 절기 경칩입니다. 이 무렵에는 초목에 싹이 트고 겨울잠에 들었던 동물들도 모두 잠에서 깨어난다고 하는데요. 날은 더 추워졌습니다. 어제에 이어 찬바람이 계속해서 매섭게 불겠고요. 기온 자체도 낮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게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일사로 인해 기온이 9도 안팎으로 껑충 오르겠는데요. 낮 동안에도 강한 바람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람을 잘 막을 수 있는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시설물 관리에도 계속해서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날은 춥지만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일까지 북서쪽에서 밀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는데요.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껑충 오르겠고 이 반짝 추위가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어제 광주로 이송됐습니다. 광주시는 지역사회 전파가 없게끔 철저히 준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경찰 호의를 받으며 119 구급차가 빛고울 전남대병원에 도착합니다. 잠시 뒤 방호복을 입은 확진자들이 구급차에서 내려 병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병상이 없어 자신의 집에서 격리 치료를 하고 있던 환자들입니다. 어제 대구에서 광주로 이송된 확진자는 모두 7명, 4명, 3명으로 이루어진 일가족 확진자들입니다. 이들은 환자의 중증도 분류상 경증 환자이거나 중등증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송이 끝나면 구급차 내를 소독하고 이동 요원의 보호 장비는 감염 폐기물로 처리하여 소각함으로써 지역 내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빛고울 전남대병원은 이송된 확진자 가운데 1명이 열과 기침, 가래가 있는 것으로 전달받았다며 이송된 환자들을 상대로 중증도 평가를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경증 환자들은 격리병실에서 일반 치료를 진행하고 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은 혈액검사 등을 진행한 뒤 이동식 음압병실에서 약물 치료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시와 빛고울 전남대병원 측은 확진자로 인한 감염병 확산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합니다.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병원이어서 공조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병실을 밀폐하는 등 오염원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 시설을 갖췄다는 겁니다. 게다가 인근 마을도 1km가량 떨어져 있어 바이러스 확산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무서운 거는 이분이 이제 감염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맞닥뜨렸을 때에 그때 이제 그 접촉하신 분들이 위험하지 실제로 이렇게 확진자라고 이렇게 환자가 정해지면 이들은 앞으로 2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사라지면 진단검사를 실시해 여기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퇴원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대구시의 요청이 더 있다면 확진자를 더 이송받을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마스크 15만 장을 국내에 유통하지 않고 물류창고에 보관한 혐의로 마스크 유통업자 38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전남의 한 마스크 생산 공장에서 마스크 30만 장을 구입한 뒤 이 가운데 15만 장을 중국에 팔려다 수출길이 막히자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매점 매석과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고 적발된 마스크는 곧바로 유통하도록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학원 관계자들을 만나 휴원을 권고하면서 위생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학원연합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휴원 권고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연합회는 휴원에 따른 경영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대부분의 학원이 다시 문을 연 가운데 시교육청은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학원에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4.15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전남 지역 선거구가 대표 개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공천 후보를 어떻게 결정할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전남 지역 10개 선거구 가운데 무려 6곳을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획정안에 따라서 순천 선거구는 갑과 을로 쪼개지고 영암, 무안, 신안은 3개로 분할해서 인근 시군으로 합쳐지면서 6개 선거구가 누더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전남 10개 선거구를 지키고 인구 상하한선 등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 같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게 획정위의 입장입니다. 순천 지역은 분구가 불가피했었고 의석수를 비수도권 지역을 보존을 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이제 이 지역 변동이 발생한 것이더라고. 이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4.15 총선을 앞두고 대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은 다시 선거구를 선택해서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고 민주당 경선 역시 선거구에 따라 다시 치러질 가능성도 큽니다. 선거구가 조정되는 5개 선거구 가운데 4곳에서 공천 후보자가 이미 결정된 가운데 재경선 절차를 진행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총선까지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적 시간과 비용, 상대당 후보 경쟁력 등의 변수를 감안할 경우 경선 없이 후보 간 협의를 통해서 공천 후보를 결정 지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구를 통폐합을 하고 그래가지고 농촌 지역구가 25만, 26만이 되는 그렇게 그 매머드 지역구를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정당과 총선 후보들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서 수정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 을 경선에서 이형석 예비후보가 공천장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북구 을 선거구 재경선을 요청한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뒤엎고 이형석 후보가 전진숙 후보를 따돌리고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진숙 후보는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갑 이용빈 예비후보도 경선 과정에서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어떤 논란 우려가 있고 또 여야 정당의 후보 공천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광주는 선거구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남 지역은 선거구 변화가 그 폭이 큰데요. 이번에 이 획정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전남 지역 의원 정수 7명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순천 선거구는 갑을 선거구로 분할이 됐고요. 나머지 5개 선거구를 4개의 선거구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포 신안 선거구, 나주 화순 영암 선거구, 광양 담영 곡성 구례 선거구, 무안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 4개의 선거구로 재획정이 됐는데요. 대체적인 평가가 다수가 편한 방안을 외면하고 한 사람만 편한 방안을 선택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논란이 우려된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획정안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우선 전체 의원 정수를 지키고 순천 선거구를 분구하는 대신 나머지 5개 선거구를 4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선택했는데요. 도시의 28만 선거구를 둘로 나누는 대신 농촌의 25만 선거구를 만드는 희귀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판인데요. 그러면서도 선거구 조정 5개 선거구에 장흥, 보성, 고흥, 강진 선거구는 제외함으로써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획정안이 이대로 확정이 되면 여야 정당의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우선 경선을 이미 마친 지역에서 새로운 선거구가 편입됨으로써 경선을 다시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적어도 이번에 통합된 4개의 선거구 중에서 3개의 선거구에서는 경선을 다시 치러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당 그리고 야당의 선거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가장 큰 혼란은 전혀 다른 생활권을 가진 선거구가 하나로 합해짐으로써 유권자들이 겪게 될 혼란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경선이 이번 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경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광주 지역과 전남 지역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광주는 8개 선거구 중에 3곳, 전남은 10개 선거구 중에서 7개 선거구에서 지금 현재 후보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선 과정에서 평가는 대체로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경선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대체적이고요. 다만 일부 선거구, 즉 광주 북을 선거구와 광산 갑 선거구에서 재심 요구와 경선을 다시 치르는 것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경선이 곧 본선 성격을 갖는 지역이 많은 만큼 경선 결과에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의해 줄 것을 획정위에 요구를 했었죠.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획정안의 제의를 요구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다시 획정위원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인데요. 네. 사유는 인구 규정,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선거구 최소 조정의 원칙과 구역 조정 최소화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그런 이유인데요. 상당히 이유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획정위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되는데, 일단 획정위의 결정에 따라서 오늘 예정돼 있었던 본회의 표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2, 3일 정도 더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천만에서 또 한 차례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립니다. 국제원예 생산자협회 총회에서 2023년 개최를 승인했는데요. 기재부 심의를 통과하면 지난 2013년에 이어 10년 만에 박람회를 여는 셈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국제원예 생산자협회 AIPH 총회. 이 자리에서 순천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개최하는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최종 승인됐습니다. AIPH to the expo to be held in Suncheon in 2023. Congratulations. 정원 박람회 유치 추진단은 국가정원과 숲, 마을, 습지, 해안을 포함한 5대 자연정원을 조성해 도시 전체를 거대한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오는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열리게 됩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자체 수입 등 485억 원 규모입니다. 2023 국제정원박람회가 승인됨에 따라 관심은 2차 관문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 기획재정부와 정부의 국제행사 심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천시의회도 행사를 국가정원으로 집중해야 하는지 도심으로 분산해야 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이나 숲, 마을, 습지, 해안 등의 이렇게 분산 개최는 과연 맞느냐, 충분히 한번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의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박람회를 통해 정원의 도시로 도약한 순천시.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국가정원 도시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시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유산 사업인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수영진흥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 재정투자 심의를 거쳐 남부대와 건립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수영진흥센터는 올해 안에 실시 설계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착공한 뒤 2023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광주 서구청이 추진 중인 상무지구 공영주차장 건립이 부지 선정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광주 MBC의 보도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업 취소 또는 대상 부지를 변경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주변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현황 분석 등이 부실하게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올해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서구청은 권익위 의견을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를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상임행사위원장 회의에서 이번 40주년 행사 장소를 5.18 최후 항전지인 5.18 민주광장에서 열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행사위는 이 같은 의견을 국가보훈처로 전달할 예정이며 최종 결정은 국가보훈처가 하게 됩니다. 광주은행이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어제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0억 원을 특별 출연했습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 출연금을 재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소상공인 등에 모두 120억 원을 특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달 광주신용보증재단에도 10억 원을 특별 출연했었습니다. 광주지법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휴정 기간을 일주일 더 연장합니다. 광주지법은 긴급성이 있거나 재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재판 기일을 일주일 더 연기하거나 변경할 것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오는 6일까지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 운영을 권고했었지만 휴정기는 오는 13일까지로 일주일이 더 늘어났습니다. 광주 전남 추모연대가 이번 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에서 치를 예정이던 각종 추모 행사를 코로나19 사태로 연기하거나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모연대는 오는 8일에 치를 예정이던 고 표정두 열사 33주기 추모제와 20일 예정이던 고 류재을 열사 23주기 추모제, 29일로 예정된 고 노수성 열사 24주기 추모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모연대는 유족들과 협의해 코로나19 감염 사태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대 오현웅 교수팀이 만든 큐브 위성이 국산 기술로 개발하는 첫 우주 발사체 누리호에 실려 발사됩니다. 오 교수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큐브 위성 경연대회 최종 선정돼 7억 원을 지원받게 됐는데요. 백두산 천지의 폭발 징후를 관측하고 산불 피해 지역이나 도심 열섬 현상을 살필 큐브 위성을 제작하게 됩니다. 한편 오현웅 교수 연구팀은 호남권 최초로 인공위성을 개발해 발사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가 빗물 저금통 설치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빗물 저금통은 빗물을 모아 텃밭, 농업, 용수 등에 활용하는 저장 시설인데요. 관심 있는 시민들은 신청 서류를 작성해 31일까지 시 물순환 정책과에 내면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만화가가 시작한 힘내자 대한민국 프로젝트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만화가 이정원 씨는 지난 22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브리핑하는 모습과 옆에 선 국민들의 모습을 연작으로 선보이며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좋은 반응이 이어지자 전 국민이 그림으로 응원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한 겁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본인이나 가족을 흰 종이에 그려서 작가 이메일로 보내면 되는데요. 모인 그림은 응원 액자로 제작돼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2020 도쿄 올림픽에 우길기가 사용돼선 안 된다는 예술가들의 목소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획 전 2개의 깃발인데요. 우길기가 나치 깃발과 같은 전범기라는 점, 또 대량 학살을 상징한다는 점을 알리고 깃발이 가진 선동의 힘을 경계하는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덧 봄의 세 번째 절기 경칩입니다. 이 무렵이면 초목에 싹이 트고 겨울잠에 들었던 동물들도 모두 잠에서 깨어난다고 하는데요. 날은 오히려 더 추워졌습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들고 있는 데다가 기온도 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더 낮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일사로 인해 기온이 9도 안팎으로 껑충 오르겠지만 낮 동안에도 강한 바람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람을 잘 막을 수 있는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시설물 관리에도 계속해서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날은 춥지만 종일 하늘은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0.1도 보이고 있지만 담양은 영하 2.2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6도에서 9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1.6도, 강진 1.8도 보이고 있지만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고요. 한낮 기온은 무안과 해남에서 7도로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9도, 구례는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어제 전해상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오늘 오후가 되어서야 조금씩 해제가 되겠고요. 그 전까지는 바다의 물결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일 오전까지는 북서쪽에서 밀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아침 광주의 기온 영하 2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두 자릿수대로 올라서면서 추위가 서서히 누그러지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